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시카고의 얼굴이 바뀔 만큼 대대적인 개발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는데 어제 시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링컨 야드라고 불리는 사업인데 링컨 파크 지역에 55에이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The 78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남부 룹 지역 62에이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개발 사업의 규모는 130억 달러나 됩니다.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북부와 남부의 공지를 개발해서 주택과 상가와 번화가를 조성하고 도심지를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고용을 늘리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수년에 걸친 대대적인 개발 사업의 계획은 찬반 양론으로 충돌을 해왔고 어제 시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치권과 시민들이 소용돌이 치는 드라마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 충돌의 이유는 첫째로 130억 달러나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세금 돈으로 조성이 된 시의 보조금이 24억 달러나 제공이 된다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프로젝트가 라머 매뉴얼 시장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우는 개발 사업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퇴임 직전이고 레임덕인데 그 입장에서 이걸 꼭 인준해야 하느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당선자인 로리 라이풋이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의 표결을 연기하라 하고 요구를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표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카고의 얼굴을 바꾸게 될 두 개의 대형 개발 사업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 개발에 얽힌 찬반 의견의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또 이 개발 사업이 정치권의 소용돌이를 몰고 온 이유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형 개발 사업의 내용입니다. 첫째, 링컨 야드는 시카고의 북부 지역을 다시 만든다, 리메이크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링컨 파크 지역에 시카고 리버를 끼고 55에이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스톨링 베이라는 건설사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 60억 달러를 들여서 이 공지를 개발해서 상가, 운동 경기장, 오피스, 주택, 호텔 등을 조성한다 하는 플랜입니다. 이 60억 달러라는 개발비는 오헤어 공항을 현대화하는 자금 정도의 큰 돈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The 78이라고 불리는데 사우스 룹 지역 루즈벨트와 소저 필드에서 차이나타운에 이르기까지 62에이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비어있는 이 공업지역을 개발해서 역시 주택과 상가, 오피스, 식당, 공연장을 개발한다 하는 계획인데 Related Midwest라는 건설사가 주도를 합니다. 70억 달러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우선 다운타운을 기점으로 북부와 남부에 뻥 뚫려 있던 공터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이 자리에 멋진 상가와 주택가와 번화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이 늘고 세수가 늘고 또 시카고의 명성이 높아지고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사업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 130억 달러나 되는 두 개발 사업에 TIF라고 불리우는 24억 달러 개발 자금이 시의 세금 돈으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명분은 상가 주택가를 조성할 당시에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다리, 교통시설 등 부대시설을 시가 제공해준다 하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된다. 그들이 부유한 건설사들인데 왜 텍스 마니로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 돈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라든가 교육의 질 높이기라든가 저소득층의 주택사업 등에 쓰여져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 TIF라는 제도는 시가 시의 개발 사업으로 정할 경우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세금 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공공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명분인데, 그러나 이 자금은 주로 property tax money 등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부자 개발 건설사가 돈 버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부자에게 우리가 세금 돈으로 헌금을 지불해야 되느냐, 그런 반대입니다. 그러나 라마 매뉴얼 시장의 지도는 다릅니다. 이거는 헌금이나 보조금 제공이 아니라 시의 투자이고 리턴을 목표로 한 것이다 하는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운타운 주변을 개발해야만이 시카고의 소위 그 개방성, 오픈니스가 더 돋보이고, 그래야만이 외부의 자금이 들어오고 투자가 유입이 되고, 그래야만이 세수가 늘어나고, 또 그래야만이 도시가 성장한다.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정치권과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시장과 시의회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세운 시장은 라마 매뉴얼 시장이고, 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진행하고 감독할 사람은 로리 라이프십니다. 이 로리 라이프 당선자는 바로 지난 썬데이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의회의 인준 표결을 연기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업이니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이었었는데, 그리고 월요일에 라마 매뉴얼 시장이 여기에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에 돌연히 시의회가 이 개발 사업을 표결에 붙여서 인준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라이프스의 설명은 첫째, 자신이 아직도 시장이 아니라는 것, 또 둘째, 개발업자가 소수계와 여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공업자들에게 더 많은 공사의 부분을 할당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 또 진행이 되면서 자신이 감독하고 의견을 주장할 부분이 많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고, 또 이미 시의회에 통과에 필요한 표가 있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개발이 더 많은 공원이라든가 퍼블릭 스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교통소통을 위한 추가 조치들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인준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시의회의 인준 표결도 절대 다수의 지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부상한 사항이 있는데, 라이프시 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을 피했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녀가 부패 청산, 이것을 위해서 시의원들의 특권을 시행정명령으로 없애기로 벌써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들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키는 것이고, 또 시의원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라셀 스트리트에서 이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시위자들이 주로 노조원들입니다. 낙선한 경쟁자, 아직도 쿡카운티의 프레지던트인데 바로 토니 프랙윈클의 지지 그룹들이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릭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어센지를 보호해온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이 보호 조처를 처리하고 영국 경찰의 대사관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오늘 대사관에서 어센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에콰도르 대통령은 어센지의 체포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망명과 관련한 국제 규정을 어센지가 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그에 대한 외교적 보호 조치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어센지는 2010년 위키릭스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올려 1급 수배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스웨덴에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영국 대법원에서 스웨덴 송환 판결을 받자 2012년 6월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7년째 망명자 신분으로 건물 안에서 생활해 왔었습니다. 어제 중서부를 강타한 강풍과 폭우, 폭설로 콜로라도주에서 미네소타주까지 폭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뉴멕시코와 텍사스, 오클라호마주에는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으로 곳곳에서 도로 교통이 마비되고 일부 항공편도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쏟아진 폭설로 일부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눈과 폭풍설 때문에 시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덴버 국제공항에서는 어제 하루 항공편의 거의 절반이 취소돼 항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와 미네소타주 남서부 지역에는 무려 24인치의 적설량이 예보되어 있다고 국립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어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FBI가 트럼프 캠프를 염탐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바 장관은 어제 상원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정치 캠페인에 대한 염탐은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 캠페인에 대한 염탐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한 뒤 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FBI는 지난 2016년 해외정보감시법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카러 페이지 전 트럼프 선거본부 보좌관의 통신 기록을 감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를 위해 민주당 후보 경쟁자들이 앞다퉈 납세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도전장을 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1년간의 소득 신고서를 냈다며 내역 공개는 법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그간 제기돼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탈루 및 분식 회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최근 6년치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IRS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선 출마 선언자 가운데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제이 인슐리 워싱턴 주지사 등이 2018년분 납세 자료를 공개했고 키어스틴 칠리브랜드 상원의원도 12년치 납세 자료를 내놨습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오는 15일까지 최근 10년치 납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흑인 교회를 상대로 연이어 방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데이빗 조셉 루이지애나 서부지구 연방검사는 어제 연쇄 방화 용의자를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21세 남성으로 세인 랜드리 페리시 카운티 보안관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발표에 앞서 루이지애나에선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4일 연이은 흑인 교회 화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링컨 야즈와 더 78 프로젝트를 인준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카고 북부와 남부 룹 지역에 대한 130억 달러 규모의 개발 사업인데 일부에선 24억 달러에 달하는 시의 세금 보조금 제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어제 주 상원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주 상원 행정위원회는 어제 이 안을 11대 5로 통과시키고 상원 전체 표결로 이송했습니다.
이 개헌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5분의 3으로 가결될 경우 2020년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넘어갑니다. 이 안은 주의 세금을 일괄세에서 누진세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CTA 블루라인 열차가 어젯밤 오헤어 터널 지점에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로즈몬트와 오헤어 공항 사이의 전철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구조대는 부상당한 39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리고 밤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4도. 내일 대체로 맑겠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5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37도. 주일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비가 섞여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4도입니다.